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이제는 집값 잔치판을 끝내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으로 투기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출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집 없으면은 삶이 불편할 수 있지만 대출은 1억만 있어도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던 서울 아파트 핵심 지역 역시 거품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와 투기 심리로 일종의 테마주 비슷한 주식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테마주는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결국에는 폭락하고 욕심 부렸던 투자자들은 피를 보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투기 세력들이 버티던 서울 핵심 지역 역시 테마주 결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6.27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기 의심 건수가 무려 87%나 감소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6.27 대책 이후 7월 달에 서울시 전체 갭투자 의심 건수는 179건으로 나왔습니다. 전달인 6월 달에는 1369건이나 되었는데 6.27 대책으로 대출을 줄이고 특히 전세 대출에 강한 규제를 가하자 갭투기 의심 건수가 무려 87%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7월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는 0건으로 나왔습니다. 강남에서 사실상 갭투기가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현금 부자 많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대출 줄여도 풍선 효과로 폭등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강하게 규제하니까 시장에 들어간 투기 바람 풍선이 한 번에 터진 듯 합니다. 아무튼 갭투기가 대폭으로 감소하며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갭투기 의심 건수들이 급감한 만큼 시장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지금 8월에는 겨우 1,600건 정도 거래되었습니다. 이제 8월도 거의 끝나가니 전체 거래가 3,000건 정도로 감소할 듯 합니다. 6월에 12,000건을 넘겼는데 정부가 대출을 틀어 막자 투기 바람이 확실히 꺼진 듯 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정부가 계속 투기를 잡겠다는 정책이나 메시지를 던지면은 2022년 부동산 정상화가 진행되던 그때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실 2023년 이후부터 정부가 대출을 풀겠다고 하면서 시장의 투기 심리를 자극해서 부동산의 거품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덕분에 정상화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었죠.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의 메시지와 정책이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서울 전체 거래가 줄은 만큼 투기 핵심 지역인 강남 3구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8월에는 27건 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6월에 560건 정도에서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나중에 거래가 다 신고가 되더라도 50에서 70건 정도 거래가 될 듯 합니다. 물론 그 중에 허위 거래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강남은 거래가 전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다음으로 서초구의 거래량도 보겠습니다. 8월에 35건이 신고되었습니다. 6월에 350건 정도에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초구 역시 감소폭이 굉장히 큽니다. 송파구도 살펴보면은 8월에 50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송파구도 신고가 다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건 정도를 아슬아슬하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남 3구 모두 거래량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하락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등기와 계약 해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세력들이 장난질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폭발했던 6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의 전체 거래량이 12,0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등기가 된 것은 겨우 2,700건 정도밖에 안 되고 등기가 아직 안 된 거래는 무려 8,230건이 넘습니다. 미등기 거래가 사실상 70% 가까이 됩니다. 미등기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상투를 잡은 것 아닌가, 수억 손해 보더라도 취소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등기가 안 된 거래에서 20% 정도가 허위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계약이 해지된 거래 건수가 1100건을 넘었습니다. 전체 거래에서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전체 거래의 10%가 계약이 해지되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수억 손해를 보더라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건지 허위 거래가 많은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허위 거래가 많은 듯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많아야 3번 정도일 것입니다. 신중에 또 신중을 더해서 계약했을 것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최소 절반 이상이 허위 거래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허위 거래는 빨리 조사를 해서 징벌적으로 벌금을 때려야 합니다. 아무튼 요즘 제가 열심히 허위 거래와 신고가, 계약 취소된 건수를 열심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이 집에서 자료를 찾아가면서 찾아봐야 얼마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의심이 되는 거래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 채널에 와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악플 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투기꾼들도 매우 급하다는 상황입니다. 대출은 막히고 거래는 확 줄어들고 팔리지는 않고 이자는 내야 하고 떨어질까봐 두렵고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찔끔 내리다 멈춰버리고 영끌 교수들은 도망갔고 혼자 남겨져서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속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속고 있으니 자기만 바보된 느낌일 것입니다. 제가 항상 부동산이 그렇게 좋다면은 대출 받아서 많이 사서 꼭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뭔가 놀려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사실 통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스마트하고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자기 철학이 확고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폭락을 주장하면서 조회수로 돈을 벌고 있다 하시면서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라고요? 저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가져와서 부동산 정상화라는 제 생각을 입히고 콘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습니까? 자본주의에서 언론이 말하지 않는 정보를 떼다가 소매로 파는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더럽게 투기로 돈 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직한 정보로 성실하게 컨텐츠를 만드는 저를 손가락질 하다니 그냥 우스울 따름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더럽게 돈 벌 생각하는 정신머리를 이번에 확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춘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계속 맞추다. 한 번만 실패해도 나락을 가는 곳입니다. 지금 영끌들이 그래서 나락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높은 성공 확률 기회를 기다리고 작은 기회를 버려야 하고 리스크를 계속 관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2025년에 이미 좋은 타이밍을 2번이나 알려드렸습니다. 저 역시 영상을 올리기 전으로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하고 조선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이런 기회와 리스크를 고려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말고도 투자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는 것이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부동산 우물한 개구리에서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안 하고 탐욕만 가득 차서 세상을 바라보는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기회비용은 너무 어려운 단어일 듯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서울의 갭투기가 급감하고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627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부동산 정상화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